자, 뭐 지금 원이 나와 있네. 요거 표준형으로 일단 만들어야겠죠? 표준형으로 만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꼴 3 이항하고 좌변에 4랑 9 더해주면 되겠죠? 우변에다가. 그러면 10 되겠네. 오케이. 일단 표준형 됐고, 요거에 접하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수직이래. 그게 포인트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은 일단 3분의 1x로 시작을 할 거고, 우리가 y절편 모르니까 k라고 작성을 해야겠지. k.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어쨌든 저 원에 접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접한다 할 때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었죠. 첫 번째는 대입해서 d는 0. 그치? 두 번째는 d랑 소문자 d랑 r이랑 같다. 그치? 근데 우리 뭐 해봐서 알겠지만 조금 d는 r이 조금 더 계산이 조금 적죠. 그래서 이거 일단 일반형 만들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3y 플러스 3k 이꼴 0 이렇게 되겠네. 자, 하고 중심 마이 콤마 3으로부터 거리 좀 구해볼게. 그러면 루트 10분의 마이 대입하고 마9 뿔 3k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 그게 반지름인 루트 10이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1 플러스 3k의 절대값이 10이다. 그러면 요게 그냥 같을 때랑 마이너스 붙여서 같을 때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3k가 21이니까 k 값 7 나올 거고, 두 번째는 3k가 1이니까 k 값 3분의 1 나오겠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이제 기하적으로도 계속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냐? 얘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접하는 직선은 당연히 두 개가 있겠죠? 기울기 3분의 1이면서 y절편만 다른 거. 그래서 두 개 나오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x절편 구하면 되겠네? 요거 x절편 여기서 그냥 바로 구해놓자. x절편 구해보면 y의 0노니까 x가 마이너스 3k겠네.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3k 구하면 마이너스 21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겠다. 어서오고. 이렇게 되겠죠? 해서 3번 PQ의 중점좌표 구해라. 마이너스 21,0이겠지? 마이너스 1,0일 거고, 정답은 마이너스 11,0 되겠네. 원방패? 원방도지. 84번 보겠어. 이해 안 된 부분 없니, 아이들아? 괜찮아요? 자, 다음 89번. 자, 요거 위의 점의 접선인데 중심이 원점이네. 중심이 원점. 우리 접선방정식 공식부터 다시 복습 좀 해볼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있을 때 첫 번째,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거의 접선 방정식은 y는 mx를 어떻게 체크했지? 그 다음에 r, 그치? 루트에 뭐였어요? m제곱 플러스 1. 이거 나중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냥 일단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점 x1, y1 주어졌을 때는 그냥 대입하는 느낌이었죠.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 위의 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선 방정식이 마이너스 1x 플러스 1y 이꼴 2 일단 이렇게 될 거야. 접선 방정식이 두 번째 공식 쓴 거죠. 그 접선이 원 그거와 또 한 점에서만 만난대. 그러니까 요 접선이 이렇게 한 점 어디서? 4,6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야? 접한다 일단 생각해야 될 거고, 그쵸? 접한다 하나 써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뭐야?
4,6이 이 원 위의 점이죠. 원 위의 점인 거를 써먹어야겠지. 그래서 대입한 값을 구해야겠지. 진서 여기 앉자. 여기 앉아. 원방 펴고 원방 교재.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두 개 해보자. 접한다. 일단 D는 R 써볼게. D는 R. 이거 중심이 지금 얼마니? 0,0이네. R이 나와 있고. 이건 써먹을 게 없네. 지금 보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1,1 접선 한 점 4,6. 아, 여기 중심이 0,0짜리가 아니구나. 3,a죠. 3,a고 반지는 루트 b지.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일반형 만들어 놓고 공식 써볼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 쓰는 거야. 루트 2분의 3,a로부터의 거리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요게 이 원의 반지름인 지금 루트 b랑 같아야겠지 일단. 요거 하나 얻었죠. 그래서 a-5의 절대값이 루트 2b다. 요식 하나 얻은 거야. 맞죠? 하고 우리 두 번째로 뭐 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로 원위의 점이다. 대입해야겠네. 저 4,6을 요 원방 정식에 대입할게. 그러면 4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6이네. 6 빼기 a의 제곱 는 b. 이렇게 해서 두 개 연립하면 되겠지? 그죠? 이거 연립을 어떻게 하니? 이거를 제곱하는 게 낫겠죠? 이거를 제곱을 해서 a-5 제곱이 2b다 해가지고 요거 두 개 b에다 대입해서 연립하면 딱 a 값 나오겠네. 괜찮죠? 자, 89번이었고 그 다음에 101, 102번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말해주고. 자, 101번. 직선이 근원과 만나지 않도록이야. 만나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우리 다시 복습 좀 해보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총 몇 개야? 3개 있는 거야, 3개. 2차 함수랑 직선 위치 관계랑 똑같아요. 이때는 대입을 했을 때 이때는 D가 0보다 작다. 왜? 안 만나니까.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근, 두 점에서 만나니까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D와 R과의 관계로도 여러분 공부해 주셔야 돼. D는 뭐야?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고 R은 반지름이야. 얘는 D가 R보다 어떤 상황이니? D가 R보다? 그림을 봐봐. D가 R보다 길죠? 이거 꼭 해주셔야 돼. 이때는 B랑 R이랑 같겠지. 이때는 D가 R보다 짧겠죠. 왜? 요게 D고 R은 요만큼이니까 D가 R보다 짧지. 두 가지를 모두 다 알아야 돼. 교과서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자, 했을 때 만나지 않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엔 대입을 해볼게요. 아까는 DR을 해봤으니까 대입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에다 대입해서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는 9 되겠죠? 는 9.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k제곱 플러스 1의 x제곱이고 마이너스 8k제곱 x 그 다음에 16k제곱 빼기 9 이꼴 0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D가 0보다 작다 써야겠지? D가 0보다 작다? 4분의 D 쓸게요. 짝수니까. 그럼 절반의 제곱. 마 4K제곱의 제곱이니까 16K 4제곱. 마이너스 AC. 4차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딱 보니까 지워지죠? 요거 전개해보면 16K 4제곱 마이너스 16K 4제곱 그 다음에 마 9K제곱 뿔 9K제곱 그
그 다음에 마 16K제곱. 그 다음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최종적으로 소거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7K제곱이네. 플러스 9. 요게 지금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안 만나는 거니까. 이차함수 직선이랑 똑같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부등식 풀면 돼요. K제곱이 7분의 9보다 작다니까 요거 해 어떻게 되니? 제곱부등식 어떻게 풀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제곱부등식? 조금 까먹었지? X제곱이 A보다 작다라 X제곱이 A보다 크다. 요거 부등식 어떻게 돼? 조여지면 얘도 조여진다라는 거야. 똑같이 어디부터? 그냥 는이라고 놨을 때의 해 두 개로 조여진다. 얘는 벌어진 거죠?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벌어지겠지? 2차 부등식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그 다음에 루트 7분의 3. 이렇게 조여진다. 괜찮겠지? 뭐 유리화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 벌어져 있네. 쌤이 지금 어딘가 이항을 잘못했구나. 미안. 벌어져 있네. 벌어져야겠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요거 또는 이렇게 쓰면 돼. 요거 이렇게 벌어지게끔 그냥 여기다 다시 지우고 쓰기 뭐 해가지고 그냥 바로 쓴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2번. 점 A, A를 중심으로 한대.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여기까지 하면 얘들아,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니? 점 A, A를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거는 어쨌든 대입이잖아, 대입. 그치? 그러니까 일단 중심 가지고 식을 쓸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은 모르니까 R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R제곱.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여기다가 원점 대입할 거야. 0,0 대입해서 2A제곱이 R제곱이다 요거 끌어낼 거긴 하거든. 따라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야? R값이 루트 2A 이렇게 되겠죠. A가 양수인가?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값 붙여야겠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제곱 풀 거면. 근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이렇게 중심이 이거 되게 중요한 습관이거든. 중심이 A, A야. 근데 원점을 지나 얘들아. 그러면 그냥 이게 반지름이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중심 알려줬는데 원의 점 알려줬으면 그냥 두 개 이은 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2A제곱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다 알면 좋죠. 대입해서 푸는 것도 맞지만.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표현이 됐고, 그러면 R제곱 다시 바꿔놓자. 2A제곱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오케이. A밖에 없네. 근데 요 놈이 마이너스 2X랑 만나서 생기는 현길이야. 현길이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2X 이렇게 만난다고 쳐. 그냥 이렇게 현길이. 현 보면 선생님이 항상 뭐 하라고 하죠? 항상 찍으라고 그러지. 찍으라고. 그치? 찍어야 돼. 이렇게. 찍으면 수직 2등분 되네? 요거 반쪽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 이런 직각삼각형이 생기니까 피타고라스 또는 무슨 비? 삼각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 반지름이 뭐야? 루트 2a네? 루트 2a. 루트 2a. a는 바깥에 빠져있죠. 이렇게. 자, 하고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네? 요거 y는 마이너스 2x죠? 그러면 일반형으로 바꾸면 2x 플러스 y는 0이야.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 공식 써야죠. A, A. 얘들아, 이 현 구하는 메커니즘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현 구하는 거. 반지름 구하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 써야 돼. 자, 얼마니? 루트 5분의 A, A 대입하면 3a의 절대값이네. 근데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3a라고 쓸 수 있어요.
누가? 요 놈이. 끝났지. 그러고 현 길이가 4루트 2야. 그럼 요 반쪽짜리는 2루트 2죠. 피타고라스 쓰면 끝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빗변 제곱 2a 제곱는 밑변 제곱 8 플러스 높이 제곱 5분의 3a 5분의 9a 제곱. 요 2차 방식 풀면 된다. 되겠죠? 뭐 a 제곱밖에 없으니까 푸는 거 간단하겠지. 정리하시고. 자, 다 됐으면 104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2x-1과 평행하고 접하는 두 직선이 있대. 중심이 마이코마 Y야. 얘들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우리 어제 이제 탁강도 들으면서 연습을 해봤잖아. 계속 키워드 뽑아내는 거지, 그치? 똑같은 거. 그럼 머릿속에 이런 생각해야 돼. 일단 평행? 아, 접하는 직선에 기울기 적구나. 그럼 우리 뭐부터 가야 돼? 이 접하는 직선을 뭐라고 써야 돼? 2x 뿔 k로 일단 쓰고 시작을 해야겠지. 평행하니까. 그래 놓고 접한다니까 또 d는 r이나 대입해서 d는 0 쓰는 거야. 그 두 개 있다. 이거 뭐 그냥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일반형으로 바꿔. 일반형으로 바꾸면 2x-y 뿔 k는 0. 자, 그래서 거리 50 써볼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뿔 k의 절대값. 그게 요놈 반지름 얼마야 지금? 2루트 3이네. 랑 같다.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k값 두 개 나오는 거야. 선생님 아까도 설명했잖아. 기울기가 2면서 접하는 직선은 두 개 있을 수 있으니까 y절편값 k가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다. 절대값이니까. 자, 그럼 이거 풀어볼게요. k-3이 이거 곱하면 2루트 15죠? 2루트 15든가 마이너스 2루트 15든가 이렇게 되겠네. 절대값이니까. 지금 뭐 구하래? 그거 두 개의 y절편 곱 구하래. y절편이 그냥 k요. k값 두 개 곱하면 돼. 그럼 뭐니? 3 플러스 2루트 15랑 3 마이너스 2루트 15 곱하니까 합차네 그냥. 정답이 뭐야 그러니까 9 빼기 61이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 자, 102, 104 했고 그 다음 108, 109 정리 잘 하시고. 자, 이제 108번 보자. 108번. 자, 편리.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일단 거기에 딱 눈이 가야지. 두 원의 교점 자체가 일단 키워드죠. 두 원의 교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우리 몇 개 배웠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배웠고 원 배웠어. 두 개가 떠올라야 돼. 근데 딱 보니까 뭐래? 원이라고 돼 있지. 원. 그럼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원방을 써야 돼요. 어떻게? 쭉 풀어서 일반형 써놓고 마 4x 뿔 4y 마이너스 2에다가 k배지. k배 원방일 때는 k배고 직선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 즉 공통현 구할 때는 어떻게? k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어. 마이너스 1 꼭 기억해줘야 돼. 왜? 마이너스 1배 해야 x제곱 y제곱이 지워져서 1차식 즉 직선 방정식 되니까 개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전개해서 써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아니라 우변에는 16 이항해야지. 마이너스 15 이렇게 쓰셔야죠. 요게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다. 이거 기하적으로 이해는 되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뭐 이런 거 뭐 되게 많겠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나타내는 거란 얘기야. 되겠지? 자, 했을 때 얘가 중심이 x축에 있대? 중심이 x축? 그러면 우리 포인트는 뭐니? 중심이 x축에 있으면 무슨 좌표가 0이야? y좌표가 0이죠. 중심이 x축에 있으면.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y좌표가 0이다. 중심 y좌표가 0이다만 가면 돼. 자, 전개해서 모아볼게. k 플러스 1x 제곱. 그 다음에 x 먼저 쓰자잉. 마이너스 4x밖에 없네. 사실 조금 센스가 있으면 나 같으면 이것도 안 써. 왜? y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y만 꺼낼 거야. 근데 뭐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다 꺼낼게. k 플러스 1의 y제곱. 그 다음에 y는 퉁쳐서 쓰자. 자, 요거 4y 그리고 요거 2ky 에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수항 뭐라 썼어? 상수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k네. 는 0 이렇게 쓸 수 있다. 되겠죠? 결국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렇게 x제곱 y제곱 앞에 붙어있을 때는 뭐 요걸로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묶지? 밖으로 빼내서 묶어도 되고 나눠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양변을 k 플러스 1로 다 나눠요. k 플러스 1 그게 그거니까 이렇게 일단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고 표준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치? 2차 방정식 표준형 만들듯이.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거야? 이거 중심좌표 구할 건데 쌤이 요 y 들어간 것만 다시 써볼게. 이거를 표준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해보면 y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k의 완전 제곱 블라블라가 된다는 얘기지. 왜? y제곱 플러스 4y 요거 어떻게 만들어? y 플러스 요거 절반 해놓고 제곱 하잖아. 블라블라. 맞죠? 요거를 절반 한 거야. 절반. 즉,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야. 2분의 1 하면 2 플러스 k로 들어가겠지. 이해되시죠? 표준형 만드는 거. 따라서 우리 중심 y좌표 구해졌네. 뭐니?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k. 요게 중심 y좌표죠. 그게 빵이어야 된다. 그래서 k 값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괜찮죠? 혹시 이해 조금 안 되신 분 말씀하셔요. 다 괜찮니? 학원 인스타 팔로우 했니? 안 했지? 한 사람 했어? 아, 역시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까? 말도 잘 듣고 촬영도 보고. 학원 인스타 팔로우 좀 해가지고 추천 알아서 뜰 거 아니야. 그치? 팔로우 추천 좀 팔로우 해가지고 좋아요 좀 눌러. 쌤 가오 좀 살려주라. 쌤이 영상 여러 개 올렸단 말이야. 한 10몇 개 올렸어. 릴스 다 좋아요 좀 눌러줘. 자, 몇 번이니? 이거 108번 했고 109번 자, 중심이 원점이네. 야, 중심이 원점인 건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아. 그치? 중심이 원점이면 풀기 좀 쉬울 거 아니야. 걔가 두 점 AB를 양 끝으로 하는 선분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아래값? 야, 이거 뭘까? 일단 원을 그려봐. 이렇게. 왜냐면 왜 그려야 되냐면 R이 안 정해져 있어. R에 따라서 원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근데 선분 AB는 주어진 점이잖아. 4,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대충 찍어볼게. 대충. 요쯤. 그리고 B0, 2. 요거 조금 쌤이 왜곡해서 그릴게요. 왜곡해서 스케일을. 자, 이렇게 돼 있어. 원을 조금 지워보자. 자, 이런 선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은 몰라 원이 있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볼까 우리? 이 문제가 생각하기 너무 좋은 문제예요. 이렇게 이런 게 응용 문제지. 이런 게. 자, 됐죠?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나 안 풀 거야. 한번 생각해봐. 반지름 모른다 했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야.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자, 이거 지금 이거 만나니? 안 만나지? 그럼 반지름 좀 키워야겠지? 키워. 슈르르. 어머머. 언제가 약간 느낌 포인트야? 접할 때. 하나 생기네? 그럼 두 점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접할 때보다 반지름이 살짝 크면 어때? 두 개 만나죠. 근데 보니까 범위가 두 개야, 두 개. 아래 범위가 최소도 있고 최대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일단 최소는 찾았죠. 최소는 접할 때보다 클 때가 최소인 거야. 맞지? 접할 때가 최소값이야 일단. 그럼 최대값도 있다는 얘기야. 반지를 계속 키워봐. 교점이 두 개가 안 되는 때가 있다는 얘기네? 언제겠어? 이때겠지, 이때. 이렇게 딱 두 점 지날 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0,0으로부터 반지름의 R이 이렇게 커지는 거, 이건 동시모잖아. 크기가 일정하게 커지는 애야. 근데 걔가 커졌다고 쳤을 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지날 수 있을까? 그거는 생각해 봐야지. 그거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생각해야 돼요. 어떨까? 슈르르 키워보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아, 얘를 지났는데 아직은 이런 경우. 맞죠? 또는 어떤 경우 있겠어? 아, 커져서 얘는 지나는데 아직은 이런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가. 맞죠? 그래서 그거는 직접 따져봐야지. 맞지? 한 점만 지날 가능성이 조금 일단 크죠. 지금 좌표 자체가 약간 비대칭이니까. 자, 어쨌든 우리 최소 먼저 구해보자. 접할 때죠. 접할 때. 그럼 이 직선 AB를 구해야겠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야? 4분의 마이너스 3. 이거 y절편 2니까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양변 4 곱해서 좌변으로 정리해볼게. 이렇게 되시겠네. 4 곱해서 좌변 정리하면. 해서 중심 원점으로부터 거리 공식 쓰면 루트 25분의 00 대입하니까 마팔의 절대값이네. 일단은 아래의 최소값이 5분의 8이다라는 거지. 이때가 5분의 8이다. 그거보다는 반지름이 커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괜찮겠죠? 되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따질 상황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인지 이렇게 되는 경우인지 생각을 해봐야. 즉 뭐야, 이거 지날 때랑 이거 지날 때 R값을 구해보면 되겠네. 맞죠? 그치? 자, 그래서 요거 0,2 지날 때를 해볼게. 0,2 지날 때 누가? 이 원이. 그럼 대입해보면 X제곱 Y제곱 R제곱이니까 4가 R제곱일 때야. 즉 R이 2일 때죠. 이때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지날 때를 해볼게. 그러면 16 플러스 1이 R제곱이니까 R값이 루트 17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되겠지?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다시 한번 봐보자.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바라는 거는 이걸 구해서도 알 수 있지만 얘를 기울기를 구해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 아니니?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완만한 애죠. 완만한 애. 그러니까 이게 대충만 그러면 약간 극단적으로 그려도 돼. 약간 이런 놈 아니야? 이런 놈? 밑에가 조금 더 기네? 맞지? 그러면 얘를 키워봐. 언제가 최대일지 쭉 키워. 슈루루루. 당연히 이런 상황을 넘어버리면 안 되겠는 거죠. 이제 이때가 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입했을 때가 최대인 거야. 맞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 점하고만 만나죠. 한 점하고만. 그러고 요거를 넘어버리면 이제 안 만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사실 요때가 최대값이다. 그냥 비교해봐서 2가 루트 17보다 작으니까 2까지만 커져야 된다라고 알아도 되지만 그림으로 좀 정확히 판단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5분의 8보다는 커야 되죠. 접할 때는 한 점만 나는 거니까. 요 정도면은 이제 난이도를 5라고 치면은 한 3.2 정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3에서 3.2.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거 쉽게 풀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이거를. 그리고 특히 쌤이 말했잖아. 직방 원방은 이게 대중이 없다.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응용 문제네. 선생님이 그냥 아무 데서나 주워오면은 이 딱 시험이 참 애석한 게 뭐냐면 이 상위권들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얘네는 문제 많이 풀어서 그냥 뭐 나와도 잘 푸니까. 이제 문제 되는 건 뭐야? 애매한 중상위권부터 중위권, 중위, 중하위권 요 정도 애들이 이제 제일 애매하죠. 얘네. 특히 이제 요번 광명고 시험 같은 게 이제 그런 경우야. 여기가 그냥 싹 다 털려버리는 거야. 요번 광명고 시험이 최상위권 말고는 그냥 뭐 거의 찍기 싸움이야. 시험이 그렇게 나왔거든.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렸어. 학교 선생님이. 변별력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적이 좌지우지가 되는 건데 좀 애석한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는 안 봐더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그냥 찍기 싸움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직방 원방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특히나 소위 말해 짬바가 많이 필요한 단어야. 짬바. 많이 풀어봐서 그냥 딱 보면 이거 이렇게 해야겠네 라는 짬이 필요한 단원이 직방 원방이라는 거야. 여러 문제를 많이 겪어봐야 돼요. 자, 109번 했니? 109번 했고 111번 서희야, 그래도 좋아요도 눌러줬니? 그건 안 눌렀어? 선생님 영상 좋아요 눌러. 다른 영상은 좋아요 안 눌러도 돼. 선생님 것만 눌러. 규원이는 이미 나랑 팔로우잖아. 규원이 눌렀어? 좋아요? 눌렀어? 잘했어. 태희가 나랑 마팔하고 싶다 했지? 내가 저번에 깜빡하고 못 알려줬네. 이따 알려줄게. 자, 113번. 아니지, 111번 해야지. 111번. 좌표평면 위에 점 3,1을 지나는 직선까지만.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니? 내가 한번 찝어볼게. 누구 할까? 진서야, 3,1 지나는 직선 어떻게 쓸 수 있어? 3,1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 몰라? 요새 봐. 어떻게 써야 돼? x 마이너스 그래서 정확히 불러봐. y는 하고 어떻게 써야 돼?
기현아, 어떻게 써야 되니? 그렇지. m에 x-3 플러스 1 이렇게 써야지. 그렇지.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을 꼭 써주라고 했어요, m을. 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이거 들으면 기억날 거야. 모르는 직선 세울 때는 그냥 기울기를 미지수 놓는 게 제일 좋다. 알겠니? 기울기를 미지수 놓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기울기 알 때는, 아까도 해봤잖아.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2분의 1 x 플러스 k 이렇게 놓는 거야. 자, 해놓고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 L이란다?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일단 뭐 최대가 뭔지는 원점하고 거리 구해봐야죠. 이렇게. 자,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분의 00 대입해 마 3m 플러스 1. 요거의 절대값이야. 이렇게 됐어. 자, 요거 한번 얘기해. 이거 언제 최대일까? 이게 거리야, 거리. 지금 원점하고의 거리 구했는데 이게 언제 최대일지를 생각해야 돼. 언제 최대일지. 3,1이 있어. 그죠? 얘를 지나면서 뺑뺑뺑뺑 도는 애야. 이런 직선들이 있는데 원점에서 거리를 각각 구해보면 있잖아. 요땐 요렇고 요땐 요렇고 요땐 요러네. 이렇게 돌려보니까 조금씩 커지긴 한다. 그지? 조금 더 돌려볼게. 더 돌려. 후루루 돌려. 이렇게 돌려보니까 요때는 다시 이제 거리가 또 짧아지죠. 원점으로부터. 그럼 언제 최대일까, 얘들아? 수직일 때. 봐봐. 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건 어떨 때 생긴다 했어, 선생님이? 얘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얼굴 어때? 예쁘니, 못생겼니? 예쁘지? 예쁠 때 생긴다고, 예쁠 때. 얘들아, 이런 게 중요해. 내가 진짜 너무 강조하고 싶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거는 수학적 직관으로 예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야 돼. 3,1을 지나 뺑뺑뺑 돌아. 야, 아무 데에서 이게 지금 무수 수억 개가 넘는데 이런 데서 답이 생기겠니? 특별할 때 생길 거 아니야. 특별할 때가 언젠데.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뭐 요거 지날 때라든가 아니면 이게 수직일 때, 이렇게 이었을 때 수직일 때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 예쁠 때라는 거. 근데 이 점 지날 때는 거리가 애초에 정의가 안 되잖아.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빵이지, 빵. 그러니까 예쁠 때라는 건 수직일 때지, 수직일 때. 이 점하고 이 점 지나는 직선이 딱 원점에서 이었을 때 수직일 때가 최대라는 거지, 최대. 자, 그래서 요거 거리 구해보면 되겠죠? 요거 언제 최대냐? 요 기울기가 일단 정해졌네? 기울기가 얼마야? 0,0. 그리고 요게 지금 mx-3 여기 써놨네? mx-3 플러스 1. 요게 딱 수직일 때 최대다. 요걸 어떻게 구하면 되니? 이것도 하나의 문제죠. 요거 이 수직이 될 때. 빨리 생각해봐. 선생님이 상황을 줬잖아. 이 직선하고 이렇게 이었을 때 수직일 때가 최대다. 지금 문제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된 거니, 여러분들? 내가 다시 설명할게. 봐봐. 그러니까 2점 지나는 직선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 그쵸? 자, 봐봐.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딱 머리. 이게 수직이 될 때가 최대라고. 이게 뭔데? 3,1이잖아. 0,0이잖아.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될 때가 최대라고. 맞지? 응? 아니면 그냥 요거 기울기 구해서 수직이다 구하면 m값 그냥 구해지는 거고. 맞니? 그죠? 기울기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럼 얘 수직이어야 되지.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이게 되는 거잖아. 자, 이제 또 조금 머리가 되는 친구들은, 살짝 머리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 이거 최대 m값이 0일 때 아닌가요? 그 말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 그 학생의 이야기는 뭐냐? 선생님, 이게 제일 작을 때 아닌가요? 분모가? 그럼 m제곱 플러스 1이 최소값까지일 때 아닌가요? 그럼 m제곱 플러스 1의 대칭 축인 m이 0일 때 최소니까 분수 전체가 최대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요 정도 생각 괜찮은 생각이야. 근데 왜 아닐까? 얘는 둘 다 변하는 애야. 우리 인간의 뇌는 움직이는 게 두 개이면 머리로 구상이 안 돼요. 동점 두 개는 구상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는 고정이 되었어야. 얘들아,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이렇게 돼 있으면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요. 얘의 최대를. 왜?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밑에가 제일 작으면 최대겠지. 그러니까 밑에 대칭축 대입하면 최소니까 그때 최대겠지. 이런 건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 나중에 풀어볼 거야, 이런 것도. 그치만 얘는 두 개 다 움직이니까 그냥 학생 입장에서 거리 공식 썼는데 이 상태로는 최대를 못 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풀 때. 아, 그럼 이거는 못 된다. 그러면 얘가 정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일단 찍고 돌려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어때? 내 말 지금 좀 공감되니? 한 80% 이상 공감돼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자, 어쨌든 구해놨고, 요거 좀 쉴게요. 그거랑 원 위의 점 8,6이야 중심이. 그거 위의 점 P와 직선 L까지의 거리의 최대를 구하네. 이건 선생님이 개념 알려줬죠. 언제 최대야? 언제 최대? 그냥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R 더하면 최대인 거지. 계산만 하면 되겠죠. 쉬었다. 3사 해볼게. 113사. 자, 113번. 자, 중심이 1, 4분면에 있다. 그리고 X축과 P에서 접하는 원이네. 오케이. X축과 접하니까 중심의 Y 좌표가 일단 반지름 절대값이랑 같겠네. 근데 1, 4분면이니까 그냥 뭐 정확히 같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점 P를 지나고 그 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네. 걔가 만나는 거를 S라 한다. 기울기 2고, 이거 P고, 이거 Q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QR이랑 PS 길이가 같대요. 그때 원 O와 원 중심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된 원점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럼 이거 뭐야? 중심 좌표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중심 좌표? 일단은. 근데 이 PS랑 QR이 뭐니? 이 도형의 이름이 뭐야? PS랑 QR. 선분 PS랑 선분 QR을 우리가 뭐라고 읽기로 했죠? 뭐라고 읽어야 돼? 선분 PS랑 선분 QR을? 현이라고 읽어야지, 현. 그러면 찍어야 되지 않겠니? 그쵸? 이렇게 찍고 찍어요.
맞지? 그쵸? 근데 일단 이게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뭐가 같냐? 우리 요 중심으로부터 그 현까지의 거리도 같은 거지. 이거 배웠었죠? 그리고 현은 수직 2등분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 길이가 각각 4래. 요거 2고 요거 2고 2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맞죠? 그러고 우리 뭐 요거 중심을 좀 놓을 건데 A, B라고 놔보면 어쨌든 우리 중심을 구하는 거니까 요 P 좌표는 일단 A, 0이 되시겠네. A, 0. 그쵸? 그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또 써먹어야 되는 게 뭐야? 이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 얘가 일단 B겠죠? B? 그치? 그냥 B일 거야. X축이 접하니까. 자, 여기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 기울기 우리 안 써먹은 게 지금 뭐야? 안 써먹은 거. 안 써먹은 게 뭐예요? 기울기 2잖아. 기울기 2. 그쵸? 기울기 2. 그럼 요 직선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2에 x-a 플러스 0 이렇게 쓸 수 있죠. 2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괜찮겠지? 해놓고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풀어야 돼. 써먹어야 될 거 이제 뭘까? 써먹어야 될 거 좀 얘기해봐. 안승 조건을 잘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 실력이야. 뭐 써먹어야겠니 이제? 뭐 직각삼각형 오케이 좋아. 또 직각삼각형도 써야 되고. 이 그림을 봐봐. 그냥 안 쓴 거를 다 알 수 있잖아. 안 쓴 게 뭐예요? 어머머? 어머? 아니 여기 숫자가 대놓고 있는데 이거 안 쓸 거야? 2를 써먹어야지 얘들아. 2. 저거 안 쓰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 저게 핵심일 텐데.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 여러분들 머리는 복잡할 거야 이게.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이게 현실적인 생각이거든? 이 문제 졸라 어렵다. 그렇잖아. 근데 일단은 여기서 내가 직각 그렸죠. 뭐 여기다 그렸어도 똑같은 거고. 선생님 그래서 뭐랬어? 피타고라스 삼각비 써보라고. 그럼 요 길이가 일단 뭐라고 표현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의 루트로 표현되는 거죠. 루트로. 이렇게. 그치?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잖아. 요 길이도 같은 거 아니야. b제곱 마이너스 4의 루트로.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뭐야?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뭐야?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 이 길이가 A지, A. 그죠? 그러니까 식 하나 얻은 거잖아. 맞지? 뭐 제곱해서 식 하나 얻은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 이꼴 a제곱이다. 요거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에 정리 또 하나 써먹으면 되겠네. 이제 또 뭐 써먹으면 좋을까? 어쨌든 우리 AB가 하나 식 하나 얻었으니까 하나를 더 써먹어야 돼. 우리 지금 안 쓴 정보 뭐야? 계속 이런 연습하는 거야. 안 쓴 거 뭐예요? 안 쓰는 거. 안 쓴 거 빨리 찾아봐. 뭐라고? 그렇지. 기울기 2짜리 여러분 썼니 지금? 이거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걸 써먹어야지. 얘들아 지금 너네 경각심을 갖고 듣는 중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못하면 이거 시험 점수 안 나온다니까? 평생 3등급이야 평생 2등급 하위 3등급 간당간당하게 2등급. 점수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못하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다른 강의에서는 이런 거 안 해줘. 선생님도 인강을 듣거든. 나도 공부를 해.
나도 맨날 인강을 들어 쪼개서. 그래서 내가 늦게 자는 거야. 뭐 메간이 대성이니 이런 데서 다 프리패스 끊어가지고 인강을 듣는단 말이야. 돈 주고. 왜?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 짜집게 해서 나도 내 성장을 하는 거지만 그걸 내 나름대로 녹여서 저기 써먹을 거 있나 해가지고 빨리 감기 해가지고 뽑아낼 것만 뽑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녹여주는 것도 있고 내 강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인 건데 나도 강의를 들어보자. 이런 거 해주는 강의 없다니까. 내가 그건 자부할 수 있어.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수학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은 내 강의가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해. 이런 거 생각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워가란 말이야. 아무 데서 못 듣는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 이런 거 생각하게 해주는 거 들어봤어? 어디선가? 내가 자부할 수 있다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안 해줘 이거. 니네가 할 수 있게끔 내가 계속 걸러주는 거잖아. 그럼 그걸 받아가야지. 그냥 돈 내고 와가지고, 돈은 물론 부모님이 내죠. 와가지고 그냥 수업 듣고 시간 때우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하나를 눌러서 들어. 눌러서. 이 와중에도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본인 인생인데 뭐가 중요하다? 계속 안 쓴 조건 걸러내는 게 중요한 거야. 계속 일 안 써먹었죠? 그럼 얘 어떻게든 써먹어야겠다. 어떻게 써먹을까 얘들아? 어떻게 써먹어? 이거 봐봐요. 이거 써먹어야겠지. 거리 써먹어야지. 거리.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나도 해봐서 하는 거야. 선생님 말하잖아. 어려운 문제는 절대 한 번에 세련되게 안 풀린다니까? 해볼까 해서 해봤더니 훌룰루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세련되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일단 기본기 선생님이 세련됨을 요구하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 현이면 찍어라. 이런 건 세련된 풀이지. 우리가 연습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기계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안 쓴 조건 뭐지? 생각해야 되는 것도 계속 기계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 가지고 요거 거리 써볼까? 그건 확신 얻긴 좀 어렵단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자, 해봐. 그럼 일반형 써야겠죠. 루트 5분의 A, B 대입해.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저거랑 똑같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이거 지워졌네? 10 하나 나왔잖아. 끝난 거 아니니? 맞지? 정리하세요. 정리하면서 들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선생님 수업 듣는 거 복습을 할 때도 무슨 복습이든 다 똑같아. 그걸 읽고 이해하는 거는 복습이 아니야. 아시겠니? 내가 이 사고 과정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복습하는 게 복습이야. 그게 필연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그거를 읽어야 돼.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 못 떠올리겠다. 그러면 그거 떠올리는 장치를 만드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거를 내가 만들어서 뿌려주는 게 예를 들면 현 찍어라 이런 거고. 맞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해설지를 봤는데 갑자기 여기서 찍었어. 이해는 되지. 근데 그게 내 머리로 되는지를 여러분들 메타인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럼 그게 내가 이거 찍을 수 있을까? 안 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을 다 찾아. 얘네 공통점이 뭐지? 현을 봤더니 찍더라. 이런 공통점을 여러분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서 뽑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어쨌든 해주는 거고, 대부분은. 자, 114번. 원점에서 얘의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겠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날 것 같아. 그리고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잖아. 직선, 우리 모를 때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는 게 제일 편하다. mx 넣어요. 그러고 뭐해? 접하니까 D는 0 아니면 D는 R 쓸 건데, D는 R이 조금 쉬운 편이니 4,A로부터 mx-y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m제곱 플러스 1분의
4,a 대입하면 4m-a의 절대값. 그게 얼마야? 반지름인 루트 10이랑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해서 뭐 양변에 루트 곱해가지고 풀 것 같아. 4m-a의 절대값이 루트의 10m제곱 플러스 10이다. 그 양변 제곱해보면 16m제곱 마이너스 8am 플러스 a제곱 이꼴 10m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돼. 그 정리하면 6m제곱 마이너스 8a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이꼴 0이다 까지 됐어요. 자, 우리 근데 이런 거 쓰면서 머릿속에 계속 무슨 생각하는 거야? 기울기고 마이너스 1 써먹어야겠다 라는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기울기를 m1, m2 두근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근과 계수 관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m1, m2 곱한 게 a분의 c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다 보시면 나오겠지. 괜찮겠죠? 오케이. 자, 이제 원방 털었고 세수도 하고 잠 제대로 깨고 와라. 자, 아까 책 못 받은 사람 누구지? 요셉이만 못 받았나? 우리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책 나갈 거야. 요거만 끝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4단원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한마디만 다시 하면 이거를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수학 노트에 정리를 해는 과정을 빨리 하세요. 지금 아시겠지? 선생님이 그거 검사한다 그랬지? 꼭 하세요. 알겠죠? 요거 끝나고 일주일 후에 검사할 거야. 수학 노트에 여러분 정리된 거. 뭐 개념이면 개념 그런 것들을 다 옮겨 적어. 선생님 필기한 거. 이런 거 막 정리하라고 하면 또 문제 필기도 막 다 옮기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게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 있잖아. 나만의 공부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되게 간단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라는 목적 가지고만 생각하면 돼. 그거만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봤을 때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까?를 고민을 계속 해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콘텐츠를 짜야 되는지가 계속 가닥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 문제 필기한 거 여러분 막 필기하잖아. 이걸 다 옮겨 적으면 뭐 한 달 동안 하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일단 개념적인 거는 다 써야겠지. 개념적인 건 뭐 다 쓰되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면 몇 번 문제에 어떤 교재에 몇 번 문제에서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딱 포인트 요거더라. 이런 것만 옮겨 적는 거야. 그러고 그 노트를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노트 한 것만 보면 어때? 이거 다 복습하는 효과가 나잖아. 그 단거나 작업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야. 내가 뭐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뭐 열심히 좀 해봐. 자, 요거 책 펴셔. 도형의 이동. 워크북 말고 기본 책. 이거 왜 1페이지가 날라갔어? 아니구나, 2페이지가 있네. 자, 도형의 이동 첫 파트는 되게 쉬워, 얘들아. 평행 이동, 이미 뭐 Y축 평행 이동 알고 있지? 그치? Y축 평행 이동 어떻게 했었어? 그냥 뒤에다 더했었지? 그 끝이야. 4번 볼게. 1번 평행 이동 그거에 의하여 라는 게 뭐냐면
x축으로 a, y축으로 마이너스 4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1,1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1 더하기 a로 이동할 거고 1은 1 빼기 4로 이동하겠죠? 즉 1 더하기 a, 마3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5, b로 옮겨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6, b 값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되게 쉬운 문제지? 평행이동 초반부는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2번 1,1을 4,6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 그럼 이건 뭐야? x축으로 3 이동, y축으로 4 이동한 걸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5,-1이 옮겨지는 건 어떻게 되니? 5,-1을 3, 4 이동하면 8, 3 이렇게 이동하겠네. 어때? 쉽죠? 너무 쉬워. 약간 초등학교 수학 같아. 괜찮겠지?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배우는 게 총 크게는 두 가지야. 첫 번째 평행 이동을 배우고 두 번째 대칭 이동을 배워요. 대칭 이동. 요새 워크북도 줬지, 요새니. 본체 켜, 본체. 왼쪽 거.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우는데 평행이동 안에서도 두 가지를 나눠서 배워. 점의 평행이동을 배우고 도형의 평행이동을 배워요. 대칭이동도 점의 대칭이동, 도형의 도칭이동 이렇게 배워. 자, 한번 봐볼게. 점의 평행이동 우리가 이미 지금 방금 해봤어요. 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됐었어? x, y에다가 각각 그 평행이동한 거 그냥 적용만 하면 됐었다. 굉장히 쉬웠죠, 방금 푼 문제들이. 근데 도형의 이동은 조금 다르다는 거야. 요걸 잘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배운 도형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 1차 함수 있었죠.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지금 1학년 공수2 와서 무슨 도형 배웠어? 동그란 거. 원 배웠지, 원. 그치? 우리가 그 도형의 방정식을 배운 거는 크게는 3개인 거 맞니? 이거 말고는 아직은 뭐 배운 거 없죠? 근데 얘네들 식을 보니, 어쨌든 모양을 보자니 얘는 무슨 선이야? 직선이죠, 직선. 얘는 포물선이야. 얘는 그냥 원이고 사실은 뭐 타원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식을 표현을 해보니 우리 어떻게 됐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x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됐었어. 2차 함수는 어떠니? 얘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지? 그거를 y를 이항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a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bx 플러스 c. x 먼저 쓰면 x 먼저 써줄게.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y 플러스 c는 0. 이렇게 x, y가 들어간 식 이꼴 0이 돼. 그 다음에 원도 어때요? 원도? 우리 일반형 배웠죠? 원 일반형 써보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세 점 지나는 원 쓸 때 이 일반형 쓰지. 이렇게 x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어쨌든 xy 들어간 식 이꼴 빵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x와 y에 관한 함수로 좌변을 표현을 하고 x와 y로 이루어진 식이란 뜻이야. 그냥 얘를 이꼴 0으로 모두 쓸 수가 있죠. 괜찮겠니? 우리가 배운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fx, y는 0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 표현이 여러분 처음 봐서 조금 뭐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간단한 거야. 우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어떻게 또 표현해? fx라고도 표현하잖아. 그 이유가 뭐야? x로 표현된 함수식. 그럼 얘는 함수식이긴 함수식인데 xy 두 개 들어갔으니까 xy로 이루어진 함수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세 개 들어가면 x, y, z 이렇게 되겠지. 그런 건 안 배우고 아직은. 자, 해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봐볼게. 그럼 f x, y 이꼴 0이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이 도형, 이게 일단 도형의 방정식인 건 지금 납득되고 있는 거죠? 이 도형의 방정식을 x축으로 a, 역시 x축으로 a, y축으로 b 이동을 하면 이게 x, y에다가 a, b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돼요. 빼야 도형의 A, B 이동이 된다.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은 적어봐. 적어보세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 점의 평행이동은 이해적으로 어려운 거 없죠? 그냥 A도 하고 B도 하면 되니까. 얘가 거꾸로 빼야 되니까 이제 우리 직관에는 조금 떨어지는 거잖아. 이거 이해를 해볼게. 자,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요거 위의 점 알파, 베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있다고. 그러니까 위의 점이란 얘기는 뭐야? 위의 점이란 얘기는 우리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말인즉슨 f에 알파, 베타를 x, y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0이 만족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우리 지금 이런 식이 무슨 식을 뜻하는지는 알죠? 이런 거 그냥 뜻하는 거야. x, y로 이루어진 거에 x의 알파, y의 베타 넣었더니 성립한다는 얘기야. 근이니까. 근데 f에 x-a, y-b 얘도 0이 되려면 일단은 요거 있죠. 요거 x-a 통째로 그리고 y-b가 통째로 뭐가 되면 이 0을 만족할까? 알파, 베타가 되면 0을 만족을 하겠지.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봤니? 뭐처럼? 약간 공수 원에서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f2x-1은 0의 두 근의 합구해라 이런 문제 있었단 말이야. 2차 방정식 단원에서. 그때 어떻게 썼니?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야. 그럼 f를 0으로 만들려면 요 네모가 통째로 알파고 베타여야 되니까 어땠어? 2x-1이 알파이면서 베타여야 된다. 따라서 x 우리가 원하는 근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맞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야. 괜찮지? 해서 얘가 0이 되려면 이래야 되니까 결론은 뭐니? 결론은 x가 a 플러스 알파로 표현돼야 되고 y가 b 플러스 베타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겠지? 정리 좀 해볼게 다시. 얘가 알파, 베타를 지나는 놈이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구해보니 a 플러스 알파, b 플러스 베타를 지난다는 거야. 다시. 얘가 요거를 이거를 지난다라고도 생각을 해도 되죠? 어쨌든 이 도형의 방정식이 얘를 지난다. 그러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a 플러스 알파, b 플러스 베타를 지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고 보니 원래 건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 근데 요 놈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거기다 A, B 더해진 점을 지나죠? 그게 뭐야? A 이동, B 이동 된 거지. 모든 점들이. 그래프로 이해를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원래 fx, y 이꼴 0이었다고 쳐봐. 거기에서 요 위에 점 알파, 베타가 있었던 거야. 근데 요거를 fx-a, y-b 이꼴 0을 그려봤더니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야. 어떤 점을 지나긴 하는데 걔가 알파에다가 a만큼 더한 점, 베타에다가 b만큼 더한 점을 지나더라.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리네. 쏘리. 여기다가 요런 점을 지나더라 라는 얘기지. 알파 플러스 a 그리고 y 베타 플러스 b 요런 점을 지나더라 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점에서 요 점까지 갈 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지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런 놈이 a 평행이동, b 평행이동인 게 보여지는 거야. 괜찮니? 맞죠? 근데 이거는 사실 대학 수학 교육학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거는 명확한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야. 사실 이걸 가르치는 여러 방법론이 있거든, 수학 교육론에서. 근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제 그 교사형 지도서에 나와 있냐면, 수학 교육론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대부분은 그래프, 지오지브라 같은 거 이용해서 그래프로 그냥 이해를 시키게끔 해요.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 있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우잖니? 그러고선 이제 지오지브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x-1제곱을 그리게끔 해요. 그려봤더니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했더니 그냥 1 플러스 1 평행이동이더라. 너네 이해되니? 하고선 그냥 납득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프에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로밖에 이해를 못 시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베스트한 이해는 이 정도가 되겠다. 괜찮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일 필요는 없어, 얘들아. 당연히 이건 내가 너네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고, 공부하다 보면 이게 맨날 헷갈릴 거야. 왜 제치 빼기 A를 하는지. 근데 그거를 이해만 하면 돼. 적용만 하면 돼. 이거 절대 몰라도 돼. 알겠죠?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묻진 않는다. 괜찮겠지? 그래서 요거 한번 이해가 딱 돼야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또 평행이동을 계속 써먹거든요. 삼각함수 같은 거 배울 때, 지수함수, 삼각함수. 그때 이게 흔들리면 맨날 애들이 y 평행이동은 잘하는데 x에다 맨날 x 플러스 a를 대입해. 잘못했다는 거야. 어쨌든 요런 이해가 있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알파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b. 자, 그러면 요거의 실전 적용을 좀 해봐야겠죠? 실전 적용. 실전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얘기를 해보면, 결국엔 어떤 fx, y 이꼴 0이라는 식이 있을 때 얘를 x축 a, y축 b 이동을 하라 라고 하면 여기다가 x 대신에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 좀 해보자. 이미 지금 보면서 자, 9번 보세요. 9번 바로 적용해볼게. y는 2x-1이 평행이동 x, y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을 한대.
x 플러스 5, y 플러스 3 거기다 적으세요. 여기다. 이거는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 여러분들은 처음에 연습할 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구분을 잘해야 돼. 얘는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동한 거니? x축으로 플러스 5 이동한 거고 y축으로 3 이동한 거야. 이렇게 적으시고 계속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구분을 해야 돼. 근데 묻는 건 뭐니? y는 2x-1을 옮기래요. 얘는 도형의 이동이지. 얘는 도형이야, 도형. 도형의 이동을 해달라라는 얘기야. 괜찮겠죠? 그래서 어떻게? y 대신에 y 빼기 3 대입, x 대신에 x 빼기 5 대입만 하면 된다. 괜찮겠니? 그쵸? 그래서 정리하시면 답이에요. y는 2x 마이너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8 대입, 이런 직선이 된다. 괜찮겠죠? 실제로 그려보면 딱 5칸, 3칸 이동한 것처럼 보여. 얘가 실제로 보시면.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리 쉽게 그냥 y는 2x가 있어. 요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y축으로 3 이동하래. 그럼 뒤에다가 그냥 더하기 3 했지. 그치?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수학적으로 얘 다시 넘겨봐. 얘는 y 빼기 3 이꼴 2x라는 식이야. 그러니까 뭐니? 얘 도형이죠, 도형. 도형의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y 빼기 3을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그쵸? 사실은 뒤에다 3을 더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니? 그죠? 원래는 y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해서 y는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그냥 3을 옮길 뿐인 거죠. 괜찮겠죠? 좋아. 자, 됐고 12번 한번 더 해보자. 12번. 자, 2,1을 1,4로 옮기는 거는 점의 이동이지.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1. y축으로 3 이동을 한 거야. 일단 12번 보는 거예요. 그때 직선을 평행 이동시켰대. 도형의 이동이지. 그러면 y 빼기 3 이꼴 m에다가 x 빼기 1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지.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작성해 주는 거다. 괜찮겠지? 정리를 해보니 y는 mx 플러스 m-5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mx 더하기 m-2 이렇게 되시겠네. 괜찮겠죠? 이랬더니 원래의 직선과 일치했대. 원래 직선과 일치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야? mx 마이너스 5랑 같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m-2 값하고 마이너스 5가 같아야 되니까 m 값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가 있다. 토막 개념이. 선생님이 두 가지를 알려줄 때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니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만약에 함수식이, 도형식이 fx, y는 0처럼 일반형으로 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y는 fx라고 돼 있다고 해봐. y는 fx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x축으로 a, y축으로 b 적용을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y-b는 f에 x 빼기 a 이렇게 대입을 하겠지. y 대신 y 빼기 b, x 대신 x 빼기 a. 최종적으로 보니 이게 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 그럼 y는 fx를 이동을 할 때는 그냥 해보니 y축 평행 이동은 우리가 하던 대로 플러스 b 그냥 하시면 되고, 뭐만 신경 쓰면 돼?
x 대신에 x 빼기 a 대입하는 것만 신경 쓰면 돼.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자, y는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이 있어요. 자, 요 놈을 x축으로 1, y축으로 2 평이동을 해볼게. 그러면 좀 안 보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y는 그냥 쓰고 x 대신에 x 빼기 1 대입하는 것만 신경 쓰라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1 하고 뒤에다 뭐해? y축 평이동 2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항하는 과정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괜찮겠지? 요거 일단 하나 적어보시고 지금 적어보세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선생님 앞으로 y는 fx 평이동할 때는 이렇게 바로 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요거 꼭 숙지하세요. 다 적었니? 자, 두 번째 볼게요. y는 mx 플러스 n을 x축으로 a, y축 방향으로 비평이동을 했더니 y는 mx 더하기 n이 된대. 그러니까 뭐야? 자기 자신하고 일치한다는 얘기지?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성질이 뭐냐? 요거 얘기는 a분의 b의 비율이 곧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우리 방금 요거 해봤죠? 12번.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 이동을 했더니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 이동했더니 자기 자신이 됐다는 게 지금 12번 문제죠. 원래 직선과 일치했다. 그치? 잘 봐봐. 봐봐. 이거 봐봐. 마이너스 1, 3 이동했더니 원래 직선이 자기 자신하고 일치하는데 그래서 구해본 원래 거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근데 걔가 하필이면 뭐야? 이동 변화량의 비율이에요. 마이너스 1분의 3. 맞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해볼게. 요거 예시가 지금 본 12번이죠. 12번. 12번하고 12번이죠. 자, 요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야.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을 해. 그러고 y축으로 3 이동을 해. 그러면 딱 요게 여기로 와버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을 이동을 해. 그럼 이렇게 이동해. 3칸 올려. 일치해버리지. 맞죠? 딱 기울기 비율만큼 이동하면 일치한다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2칸 빠져. 마이너스 2 이동해. 그럼 몇 칸 올라가야겠니? 마이너스 2분의 6칸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해 괜찮겠니?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다, 이거. 괜찮겠죠? 선생님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 요거 예를 조금 방금 푼 12번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2,1을 a, 5로 이동을 했대. 했더니 일치했대. 원래 거랑. 그 직선이 지금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그대로 똑같이 해볼게. 일치했대. 얘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에서 a로 이동한 변화량이 얼마니? a 빼기 2만큼 이동했죠. a 빼기 2만큼. 그거 분의 5 빼기 1은 4만큼 이동을 한 게 변화량분의 변화량이 뭐랑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푼다는 거야. 괜찮겠니? 여기까지 정리하고 조금 끊었다 할게. 우리 조금은 더 해야 돼. 진도 좀 나가야 돼서. 자, 12번까지 했고 넘겨봅시다. 특별한 개념은 아직은 막 크게는 안 나와. 일단 주로 계속 요거 적용할 거예요.
14번 봐볼게. 14번. 14번. 일단 주어진 이동은 점의 이동이지. 그래서 x축 4, y축 5 이동한다. 일단 이렇게 파악됐고. 근데 주어진 게 뭐야? 원을 옮기래, 원을. 그러면 일단 우리 표준형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얘들아 잘 생각해봐. 그 원 지금 방정식 A 껴있는 식 있죠, 앞에 거. 거기다가 x 빼기 4, y 빼기 5 대입하셔도 돼. 해도 되는데 일단 표준형을 만들어 볼게.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a 넘기고 5 더하면 되겠네. 자, 일단 이렇게 표준형 만들었죠. 그쵸?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 도형의 이동을 배우는데 점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요. 평행 또는 이제 대칭이동을 할 건데 대칭 시에 점은 평행 또는 대칭이동, 대칭이동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대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대칭으로. 점을 평행 또는 대칭이동하면 뭐가 될까? 여전히 점이겠지, 점. 그치? 점은 점으로 가. 직선은 어떨까, 얘들아? 직선을 평행이동해. 직선이죠. 뒤집어. 대칭이동해. 직선이지? 원은 어때? 원? 원을 평행이동해도 원. 뒤집어도 원이지. 뒤집어도 원. 뭐 나머지 뭐 삼각형을 평행 대칭해도 해도 여전히 모양은 안 바뀌죠. 즉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죠.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인 건데 특별히 이 원 있지, 원. 원은 평행 또는 대칭 이동을 할 시에 특별히 뭐가 안 바뀌냐? 반지름이 안 바뀌지. 반지름.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원의 이동은 일단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점의 이동, 즉 중심의 이동으로 봐야 돼요. 중심의 이동. 그냥 원이 왔다 갔다 뒤집어졌다 하는 건 그냥 중심만 왔다 갔다 뒤집어지는 거로 보면 돼. 마치 2차 함수를 꼭지점의 이동으로 봤던 것처럼. 그쵸?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이 꼭지점의 이동인 것처럼 하고 뭐가 중요해? 반지름이 불변한다는 거지. 반지름이 안 변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적어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이 좀 이제 그대로 해볼게. 왜 선생님이 표준형 만들었는지 이제 알겠니? 아까처럼 x 빼기 4, y 빼기 5 대입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중심의 이동으로 보는 게 우리가 교과에 맞게 푸는 풀이다. 그러면 얘 중심이 2,-1이에요. 그리고 반지름 값은 일단 반지름 제곱 값을 보자. 반지름 제곱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5거든요. 얘를 x축으로 4, y축으로 5 이동을 해달래. 그러면 얘는 무슨 이동이 돼? 아, 얘는 점의 이동이 돼요. 점의 이동이다. 그래서 간단한 거야. 점의 이동은 그냥 직관적으로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되니? 아, 중심은 그냥 적용만 하면 돼요. 6,4가 되고 반지름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반지름 제곱이 마이너스 a 플러스 5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얘 반지름이 지금 얼마래? 아, 중심이 마비 콤마 마시고 반지름 제곱이 지금 3으로 주어져 있네. 하고 A, B, C가 딱 구해주고 끝나는 거지. 괜찮겠죠? 자, 그 다음 17번 볼게. 17번 쌤이 언급만 해줄게. 너네 요거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표준 포물선이 있지. 이차 함수 꼭지점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동을 했대.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7 되시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도형의 이동이지만 우리가 2차 함수의 이동은 뭐니? 역시 2차 함수의 이동도 그게 평행이든 대칭이든 얘도 여전히 뭐야? 꼭지점의 이동인 거야. 꼭지점의 이동. 아시겠죠? 원의 이동은 중심의 이동, 2차 함수의 이동은 꼭지점의 이동이다. 그래서 요거 꼭지점이 마3, 마1이지? 거기서 2, 마7로 이동을 했대. 얘는 무슨 이동이니? 얘는 점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이야? 요 놈은?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점이죠, 점. 꼭지점의 이동이잖아? 그래서 직관적으로 쉽다는 거야. X축으로 5이동, Y축으로 마이너스 6 이동한 걸로 보고 그냥 풀이하시면 돼.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넘겨보시고 대칭 이동을 볼게요. 대칭 이동. 대칭 이동도 역시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점의 이동을 먼저 해볼게. 자, 점 A, B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칭 이동 우리가 뭐부터 볼 거냐? X축 대칭 이동 먼저 볼 거야. X축 대칭 이동. 자, X축 대칭 이동이. 그럼 어떻게 되니? A, 마비 되겠지? 그냥 Y좌표 마이너스 붙이면 돼. 이건 뭐 직관적으로 쉽죠? 그냥 X축으로 밑으로 내려버리면 위아래로 Y좌표만 뿔마 바뀌겠지?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이번엔 X좌표가 마이너스 붙겠죠. 끝이야 그냥 이게.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동 있어요.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될까? A, B가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이 돼요. 그럼 얘 좌표는 어떻게 돼? 마A, 마비 되겠죠? 마A, 마비. 그러니까 원점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야. 괜찮겠지? 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Y는 X 대칭 이동을 배워. Y는 X 대칭 이동.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시간 관계상 이거 그냥 결과만 알려주고 설명은 수요일날 해줄게. 일단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는 없거든. 이거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려서 일단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B, A가 돼. X랑 Y 좌표가 서로 바뀌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은 느낌상 뭘까? Y는 X 대칭 이동이랑 비슷하니까 B, A가 될 거긴 한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라고 해주시면 돼요. 되시겠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대칭 이동 있지. 그래서 선생님 몇 개 더 설명할 건데 대칭 이동의 핵심은 뭐냐? 대칭 이동의 핵심. 요거 먼저 설명하고 하자. 이거 원점 대칭 이동 있잖아. 원점 대칭의 성질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원점 대칭은 특징이 뭐가 있냐? 우리 초등 혹시 기억나? 점 대칭 몇 학년 때 배운지 기억나? 혹시? 배운 적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정답은 일단 초등학교야.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울까? 너무 오래됐지? 정답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 놀랍지? 그때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운다고? 실제로 배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점대칭을 어떻게 배우냐면 180도 회전이라고 배워. 180도 회전.
그래서 원점 대칭 있죠. 원점 대칭. 이거 지울게 잠깐. 원점 대칭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거든. 자, 첫 번째 일단 180도 회전한 거다. 요것도 알아주면 좋고요. 180도 회전.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이 섞인 거예요. 선호 관계는 상관없어. 무슨 얘기니? 딱 이 좌표를 봐봐. A, B가 있어요. 얘를 Y축 대칭 이동을 해. A, 마비로 만들어.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해. 아니, Y축 대칭 이동해. A, 마비 되죠? 그러면 그게 그냥 원점 대칭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X축 대칭을 먼저 해. 아니, Y축 대칭. 마이너스 A, B 되지. 걔를 X축 대칭해도 원점 대칭이 되죠. 그래서 X축과 Y축이 두 개가 결합된 게 원점 대칭입니다. 괜찮겠니? 되겠죠? 그게 일단 원점 대칭의 성질이고, 이 대칭 이동이란 것 자체의 공통적인 성질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대칭 이동의 중요한 성질은 뭐냐? 잘 보세요. 무언가를 어떤 선을 기준으로 결국에 지금 대칭 이동을 하는 상황이 아니니? X축이라는 선, Y축이라는 선, 물론 원점은 점이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어떤 걸 기준을 삼고 넘겨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넘겨버릴 때 중요한 성질이 뭐겠니? 일단은 길이가 같아야지,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이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수직이 돼야 된다. 너무 중요하겠지. 그쵸? 그럼 우리 뭐까지 할 수 있어? 이 점이 만약 A고 대칭된 점이 B라고 한다면 요 대칭이 되는 기준선 있죠? 대칭이 되는 기준선은 무슨 선이야?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다.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 한 바닥 또 적어보세요. 진서야, 빨리 적어라. 요거라도 적어. 적어야 뭐 집에 가서 공부를 하든 말든 하지.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조금 응용 개념 두 개를 더 배울 거야. 대칭 이동을. 추가적으로 쌤이 요거 좀 지워도 되겠니? 다 적었니? 요거 지울게. 밑에 했으면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대칭 이동을 7개를 배울 거야. 7개. 그 다음 임의의, 그러니까 랜덤한 점 대칭이 있어요. 임의의 점 대칭.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 이동을 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어떤 x, y가 있어. 얘를 a, b라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대칭 이동의 공통된 성질을 쓰는 거야. 뭐겠니? 요 길이가 같다지.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뭐가? 중점이 A, B가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맞죠? 자, 임의의 점대칭 받고, 그 다음 이런 Y는 X, Y는 마이너스 X, X축, Y축 이런 네임드 직선 말고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도 있어요. 문제가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해라. 그러면 역시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 어떤 점이 있어. X, Y가 있고 어떤 임의의 직선 L이 있어요. 걔를 대칭, L에 대해서 대칭한 점 X', Y'을 구해달래. 이미 대칭 이동의 성질에 의해서 다 나온 거야. 얘가 수직 이등분이 되는구나 해서 뭐 실전적으로 접근 어떻게 하면 되겠니? 1번 요거를 A, B라고 해본다면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지. AB의 중점과 AB의 기울기랑 수직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뭐 다시 한번 써볼게. AB의 중점 지나고 두 번째
직선 AB의 기울기와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2다. 뭐가? L이. 직선 L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대칭 이동의 큰 개요 끝이에요. 요거까지 적고 이제 바로 적응 좀 이렇게 해볼게. 제가 하나 빠쳤구나. 방금 점의 대칭 이동 맞죠? 도형의 대칭, 우리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이랑 도형의 평행 이동이 달랐지. 다행히도 도형은 똑같아. 굉장히 쉬워. fx, y는 0이 있잖아. 얘를 x축 대칭 하면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하면 돼. 굉장히 쉽죠? 그냥 점의 대칭 이동이랑 적용이 똑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x, y는 0. 그 다음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 x. 그 다음 y는 x 대칭은 x랑 y 바꿔라.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y랑 x 바꾸는데 마이너스 붙여라. 요거까지. 이거는 너무 쉽죠? 그냥 점이랑 똑같기 때문에 적용이. 22번에 1번. 자, 일단 표준형으로 만들어야겠죠? 원의 이동은 평행이든 대칭이든 뭐라고? 무조건 중심의 이동이다. 그리고 반지름은 안 변한다. 중심이 마 2, 지금 1이고 반지름이 2루트 3인 상황이야. 그러면 1번. x축 대칭 이동이야? 그럼 중심이 마 2, 마 1로 변하는 거야. r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쓰면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12 이렇게 쓰면 되겠다. 혹시 이해한 점은 말씀해 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은 x만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럼 2,1이 되겠네. 그래서 x-2제곱 플러스 y-1제곱 이꼴 12 이렇게 되죠. 어때? 좀 할만하지? 대칭, 도형 이동은 조금 그래도 살짝 숨 좀 쉬어지지? 여기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 결국엔 메인은 직방 원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렵죠. 3번 원점 대칭?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붙여. 2, 마이너스 1이 중심 되겠네. 그래서 x-2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제곱 이꼴 12 이렇게 된다. 마지막 4번 y는 x 대칭? 걔는 x랑 y 자리 바꿔라. 그래서 x-1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제곱 이꼴 12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지. 만약에 얘들아 이거를 그 도형의 이동으로 적용을 하고 싶어. 이렇게 중심의 이동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말고 아니 평행 이동. 평행 이동 얘기해 줄게. 평행 이동. 만약에 x축으로 1 y축으로 마3 이동을 하고 싶어. 굳이 중심 이동 말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대신에 x-1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3 대입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x 대신에 x-1, y 대신에 y 플러스 3. 이해되지? 평행 이동을 굳이 도형의 이동으로 적용하고 싶으면. 그리고 요 4번 같은 경우도 y는 x 대칭을 도형의 이동으로 적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면 돼? 그냥 y랑 x 자리를 바꿔요.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 이꼴 1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똑같은 거죠. 요거는 좀 적어볼까? 요거 x, y를 바꾸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적용을 한번 해본 거야. 선생님이 그냥 도형의 이동 버전도 다 써줄게. 1번도. 지금 이제 요거는 점의 이동으로 설명해줬고 도형의 이동 버전도 한번 써줄게. 첫 번째 거가 x축 대칭 이동이지?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라. 이렇게. 두 번째는 y축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라.
세 번째 건 원점 대칭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집어넣어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요거까지 적어보자. 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도형의 이동으로 적용해 본 걸로 중심 구해봐도 마이너스 2,1 맞고 2,1 맞고 2,마일 맞고 1,마이 맞고 실제로 맞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 문제 같은 거 풀려면 되도록이면 중심의 이동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22번 해봤고요. 넘겨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니야. 31번 그냥 31번 한번 해볼게. 여러분 사실 여기는 지금 배운 걸로 대부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있어. 3x-y 더하기 1은 0을 y는 대칭시키래? 뭐야? x 대신에 y 대신에 x 집어넣기만 하면 돼. 이게 끝이야 그냥. 굉장히 쉽지? 그거랑 그 직선과 수직이래. 얘 지금 기울기가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랑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겠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 그러하고 요게 6, 마파를 지었는데 뭐 대입하면 끝나지 뭐. 마8 이꼴 마18 플러스 k 해서 k 값이 10이다 이렇게 구해지겠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은 직방 원방을 푸는 보조수단일 뿐이지 이게 메인은 아닌 거야. 지금 풀어봤듯이. 그러니까 직방 원방이 돼 있으면 약간 자동 느낌?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기본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되겠다. 자, 또 해볼게. 왜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알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볼게요. 36번 봐봐. 자, 요 원을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2 평행이동 시킨 후 y는 x 대칭 이동 시킨 원이 x축에 접하도록 이렇게 여러 조건이 좀 결합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로 해줄게. 처음은 일단 도형의 이동으로 한번 적용을 해줄게요. 두 번째는 점의 이동으로 한번 해줄게. 중심의 이동으로. 도형의 이동이면 x축으로 3 이동이야. 그럼 x 대신에 x 빼기 3 대입해. y축으로 마이너스 2이동이니까 y 대신 y 플러스 2 대입해. 그리고 반지름은 안 변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y는 x 대칭 시키래? 그러면 x 대신에 y 대신에 x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갔니? 이거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괜찮죠? 그 놈이 x축에 접해야 되는데 원이 x축에 접하는 거 어떤 상황이야? x축에 접하려면 중심의 무슨 좌표? 중심의 머리 생각해봐. x축에 접하는 원 중심의 무슨 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은 거죠. 이건 원방 개념이잖아 얘들아. x축에 접하려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아야지. 맞죠? 그래서 중심의 y좌표 어디니? 얘들아 요게 처음에 좀 헷갈리거든? 처음에 y자리가 여기 있잖아.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가 y자리가 아니야. x, y 바꿨으면 그냥 그게 x고 그게 y. 이게 x자리, 이게 y자리가 맞다는 거야. 그래서 얘의 중심은 마3, a 플러스 3이야.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x, y를 바꿨다는 얘기는 진짜 그게 바뀐 거야, 자리가. 그래서 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푸시는 거죠. 30 몇 번이야? 넘어갔어. 36번. 그래서 모든 상수 a 값 a 플러스 3이 2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여기 일단 첫 번째 도형의 이동으로 푼 거고요. 중심의 이동으로 풀어볼게. 중심이 a, 마이너스 1이야. 반지름은 절대 불변할 거고. 자, 일단 3, 마이너스 2 이동할게. 그럼 이렇게 바뀌겠네. 3이동, 마이너스 2이동. 그 다음에 y는 x 대칭시켜. 그러면 서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어때? 똑같죠? 그래서 중심 이동이 쉽다는 얘기야. 괜찮겠죠? 응. 했니? 자, 44번 볼게. 4,a를 마3, 3에 대하여네. 마3,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x, y 놓으시면 되겠네. 아, 그게 b, 마이너스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했지? 중점이 요 놈이다. 풀면 끝나는 거야. 두 개 더한 거에 중점. 4 플러스 b의 절반이 마3이고 a 마이너스 2의 절반이 3이다. 이렇게 풀면 끝나지. 요거 이해됐니? 두 개의 중점이 마3, 3이다. x좌표의 절반 마3, y좌표의 절반 3. 이렇게 풀면 끝.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주는 딱 그 개괄적인 개념을 복습을 여러 번 잘 하죠. 그게 딱 들어와 있으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오케이. 자, 49번. 5, 마이너스 2 그리고 11,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어요. 얘가 ax 플러스 b의 대칭이래. 선생님 아까 설명한 개념이지? 아, 대칭의 포인트는 수직 이등분이 된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래서 이 두 점의 그냥 수직 이등분선이 ax 플러스 b인 거야. 그래서 포인트만 얘기를 하면 자, 중점 구해볼게. 8, 마3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수업 8, 마3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요걸 지나는 거죠. 그 대입해. 그러면 마3 이꼴 8a 플러스 b 이렇게 식 하나 얻었고, 그치? 두 번째로 뭐 해야 돼? 수직인 거 써야 돼. 수직. 요거를 이제 ba라고 한다면 a 직선 AB의 기울기는 6분의 마3분의 1이네. 따라서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3이어야 되죠.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값이 그냥 요거 기울기 A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A가 3 대입하면 B 값 구할 수 있다. 괜찮지? 일단 선생님이 51번 풀기 위해서 하나만 아니 됐다. 51번까지 일단 숙제고 워크북 숙제 내줄게. 워크북 숙제. 워크북은 393번까지 인데 그 유형 10번은 빼세요. 유형 10번은 다음번에 할 거야. 유형 10번 네 문제 있죠? 382부터 385까지 그거 빼고 393번까지 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남은 시간에 우리 클리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요 교재 오늘 수업한 거 유형별로 일단 한 문제씩 쭉 빠르게 풀기. 그래서 안 되는 거 다시 나한테 배우고 집 가서 이제 나머지는 본인이 풀면 되겠죠?